손주가 요즘은 잘 안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손주가 며느리에게 할머니 이상한 냄새나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속상했어요. 평소 깔끔하게 씻고 정리도 잘하시는데 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 마음 참 이해됩니다. 누구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이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노인 냄새로 고민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대로 아는 분은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어르신들 건강을 진료하고 있는 내과의사 이순호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나게 되는지, 그 냄새는 어떻게 생기는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땀이나 침 같은 분비물도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 몸 안에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나 입안에 쌓이면서 특유의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피부에서는 오래된 피지 냄새 같은 게 올라오는데 이건 매일 씻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이 냄새 절대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생활 속 몇 가지 습관만 바꾸면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변화 때문에 냄새가 나는지, 어떤 습관이 냄새를 줄여주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나이 들었다고 냄새 나는 사람이라는 말, 이제 그 말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땀과 침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여름만 되면 땀도 잘 흘리고 운동만 해도 금세 몸이 후끈해졌는데 요즘은 움직여도 땀이 잘 안 나는 것 같고 몸이 건조하다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시죠?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50대 이후부터는 땀 분비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노인 냄새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해요. 땀은 단지 체온 조절 기능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몸속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땀이 줄어들면 몸속에 있던 노폐물들이 피부에 그대로 남게 되고 이것들이 쌓여 특유의 묵직하고 쿰쿰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입안의 침, 즉 타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도 줄어들어요. 입이 자주 마르고 혀가 텁텁하고 말할 때 입 냄새가 더 신경 쓰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침이 줄어들면 입속 세균이 훨씬 쉽게 증식하게 됩니다. 음식 찌꺼기, 치석, 잇몸 염증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입안이 냄새 공장이 되는 거죠. 진료실에서 한 어르신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집에 있을 땐 괜찮은데 버스나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면 자꾸 사람들이 코를 만지더라고요. 본인에게는 본인 냄새가 안 나니까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반응을 보였던 거죠. 이럴 땐 향수를 뿌리거나 입냄새 스프레이를 쓰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냄새가 나는 원인이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이라면 그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면 냄새도 줄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냄새를 줄이려면 땀과 침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억지로 참거나 감추려 하지 말고 몸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땀이 잘 나고 침 분비가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해야 하는 노인 냄새를 줄이는 첫 번째 습관, 물 한 잔의 힘.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에서 나는 냄새는 물로 씻는 게 아니라 물을 마셔서 없애는 거다. 냄새라는 건 겉만 씻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 안에 쌓인 노폐물, 산화된 피지, 세균들이 땀과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야 비로소 냄새가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 첫걸음이 바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떤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안을 헹군 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그게 하루 냄새를 줄이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밤새 잠든 동안 우리 몸은 숨도 쉬고 열도 발생시키며 수분을 계속 잃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순환이 느려지며 노폐물은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한 채 피부나 입안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냄새가 점점 짙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찬물 말고 체온보다 약간 높은 미온수, 즉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물은 장도 부드럽게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노폐물 배출을 더 잘 되게 만들어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물을 마시기 전에 입안을 먼저 헹구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면서 입안에는 세균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 상태로 바로 물을 마시면 그 세균이 위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가글하듯 입을 헹구고 그 다음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1. 일어나자마자 입안을 가볍게 헹군다. 2.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물을 컵에 따른다. 3. 급하게 마시지 말고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신다. 이렇게 단 3단계만 실천하셔도 몸의 수분 밸런스가 맞춰지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져 하루 종일 냄새가 덜 나는 몸 상태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쉽죠?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을 꾸준히 지키신 분들은 실제로 몸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가 줄고 피부도 맑아지고 입 냄새도 덜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 냄새 절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제품으로 없애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다르게 여는 습관 하나로도 몸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물 마시는 습관과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3배 이상 좋아지는 또 하나의 비법, 바로 햇빛 아래 걷기 산책 습관에 대해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냄새도 걷는다 햇빛 아래 산책의 힘. 물을 마시는 습관과 함께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 즉 산책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그러세요. 산책이 뭐 별거냐, 매일 마당에 나갔다 왔는데도 냄새가 나는 걸 보면 소용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면서 햇빛을 충분히 받는 활동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첫째,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세균이 항상 존재하는데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은 그 세균들의 번식을 억제하고 피부 염증과 산화작용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겨드랑이, 목덜미 등처럼 샤워만으로는 잘 씻기지 않는 부위, 세균까지 줄여줄 수 있죠. 둘째, 산책은 땀을 유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땀은 몸속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땀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움직여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나는 땀은 냄새 나는 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후 20분 이내 15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입니다. 가능하다면 나무 그늘 아래 햇빛이 살짝 드는 공원길이 가장 좋고 집 근처 마당이나 아파트 단지도 괜찮습니다. 걷는 도중 중간중간 물 한 모금씩 마셔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게 바로 노폐물과 노인 냄새를 밖으로 쓸어내는 루틴입니다. 셋째, 산책은 마음의 냄새도 씻어줍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지 피부나 입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에서 오는 무기력함, 피로감, 스트레스가 몸 전체의 순환을 막고 냄새까지 악화시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햇빛 아래 천천히 걸으면서 계절 바람을 느끼고 살랑이는 나뭇잎을 보고 지나는 이웃과 가벼운 인사 한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몸은 물론 마음까지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다리가 아파서 오래 못 걷겠어요. 괜찮습니다. 5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시작은 짧게 하지만 멈추지 않는 것. 이게 냄새를 줄이는 진짜 힘이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노인 냄새를 줄이는 산책의 3가지 효과. 햇빛으로 피부 세균 억제.
가벼운 땀으로 노폐물 배출, 기분 회복으로 전신순환 촉진. 내일 아침 물 한 잔 드신 다음 햇빛이 있는 시간에 가볍게 걸어보세요. 세상은 똑같지만 내 몸에서 풍기는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알려드릴 이야기는 샤워를 매일 해도 냄새가 나는 이유, 그리고 꼭 씻어야 하는 3가지 부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씻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냄새 때문에 고민이 되실 때 내가 샤워를 안 해서 그런가?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샤워를 안 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샤워를 하긴 하는데 중요한 부위를 놓치고 계시거나 샤워 후에 입는 옷이나 수건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라고 하면 머리 감고 얼굴 씻고 발 닦는 걸 떠올리시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냄새는 눈에 보이는 데서 나는 게 아니라 손이 잘 안 닿는 데서 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위가 있어요. 딱 3군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살이 접히는 곳. 사타구니, 엉덩이 주름, 배꼽, 겨드랑이 같은 데예요. 여긴 땀이 차고 공기가 잘 안 통해서 금방 냄새가 올라옵니다. 둘째는 털이 있는 곳이에요. 겨드랑이, 성기 주변, 콧속 같은 데죠. 이런 곳은 피지 분비도 많고 세균도 잘 번식해서 냄새가 진하게 날 수 있어요. 셋째는 땀이 잘 차는 부위, 대표적으로 발가락 사이, 무릎 뒤, 손가락 사이 같은 데예요. 특히 발가락은 신발 속에서 하루 종일 갇혀 있다 보니 냄새가 쉽게 배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하냐고요? 물만 대충 끼얹는 걸로는 부족해요. 꼭 비누나 세정제를 손에 충분히 거품 내셔서 손으로 직접 문질러서 접힌 부위를 펴가며 씻어주셔야 해요. 때밀이 같은 걸로 박박 문지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약해져서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천천히 닦아내신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샤워가 끝난 다음이 진짜 중요해요. 물기만 닦고 옷 입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살이 겹치는 부위,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아래는 마른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꼼꼼하게 말려주셔야 해요. 습기가 남으면 냄새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가능하면 드라이기 약풍으로 살짝 말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너무 뜨겁지 않게요. 또 하나, 샤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는 옷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샤워 깨끗이 해놓고 냄새 밴 속옷이나 잠옷을 다시 입으시면 그냥 그 냄새가 다시 피부에 배는 겁니다. 속옷은 하루에 한 번 꼭 갈아입으시고요. 잠옷도 최소 이틀에 한 번은 세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흡수력이 좋은 속옷이나 요실금 전용 팬티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훨씬 쾌적하실 거예요. 그리고 수건, 한 번 쓰고 축축해진 수건을 다음 날 또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 안엔 세균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걸로 다시 몸을 닦으면 냄새를 씻는 게 아니라 다시 묻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수건도 꼭 말린 거로 바꿔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샤워는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냄새까지 씻어내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몸만 닦고 끝이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그리고 그 다음엔 뭘 입느냐까지 전부가 연결되어야 비로소 냄새가 줄어듭니다. 내일부터는 꼭 그 3가지 부위, 살 맞닿는 곳, 털 있는 곳, 땀 차는 곳만이라도 꼼꼼하게 손으로 닦아보세요. 분명히 냄새가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만 몸에서 나는 냄새라는 건요. 씻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도 어르신들께 꼭 드리는 말씀인데요. 냄새의 시작은 먹는 것에서부터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뭘 먹는지랑 냄새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우리 몸은요, 먹은 음식으로 피도 만들고 그 피로 세포도 만들고 그 세포가 피부, 침, 땀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부에서 나는 냄새의 재료가 되는 셈이죠.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기름기 많은 음식, 튀긴 고기, 양념이 강한 국물 요리들, 이런 걸 자주 드시는 분들 보면 몸에서 나는 채취도 조금 더 진하고 무거운 편이에요. 특히 고기나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피부에서 지방산이 분해되면서 퀴퀴한 산화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반대로 채소나 과일, 현미 같은 곡물을 자주 드시는 분들 보면 몸이 맑아지고 땀 냄새도 덜 나고
입냄새도 순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권해드려요. 몸에 냄새가 배는 걸 막고 싶으시면 밥상부터 바꾸셔야 한다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기 끊으란 말 아닙니다. 그냥 하루 한 끼만이라도 채소 위주로 드셔보세요. 예를 들면 현미밥에 된장국, 브로콜리나 깻잎 같은 채소 반찬, 그리고 사과 반 개나 귤 하나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냄새를 없애주는 영양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있거든요. 물도 중요해요. 가능하면 커피보다는 보리차나 녹차 같은 따뜻한 차를 드셔보세요. 입안도 맑게 해주고 몸속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게 도와줍니다. 혹시 나는 입맛이 없어서 과일도 잘 안 먹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땐 꼭 씹지 않아도 되는 딸기 몇 알, 잘 익은 귤 한 개, 방울토마토처럼 쉽게 넘길 수 있는 걸로 바꿔보셔도 괜찮아요. 냄새 줄이겠다고 억지로 드시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탄산음료나 단맛 강한 간식, 양념이 센 인스턴트 음식은 가능하면 줄여보세요. 이런 것들이 입 안 세균도 늘리고 몸 안에서 냄새 유발 물질이 더 많이 생기게 만듭니다. 정말 간단하죠? 딱 하루 한 끼, 식사 한 번만 바꿔도 몸에서 나는 공기가 달라진다는 걸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샤워를 아무리 잘해도 먹는 걸 계속 예전처럼 유지하면 안에서 다시 냄새가 만들어져서 결국 또 겉으로 올라오게 돼요. 냄새는 밖에서 덮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없애는 거란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입냄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치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도 그걸 모르고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혀, 침, 입 안 관리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몸 냄새도 문제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입 냄새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마스크 벗고 말할 때 자꾸 입 냄새 날까봐 불안해요. 식사하고 나서 손주가 얼굴을 찡그리더라고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입 냄새라는 게요, 양치만 잘하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입에서 침이 잘 안 나오게 되는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어르신들 중에 요즘 자꾸 입이 마른다, 입안이 텁텁하다 하시는 분들 많죠? 그게 바로 침 분비량이 줄어드는 구강건조증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입안에 세균이 훨씬 쉽게 자라게 되고 그 세균들이 냄새의 근원이 돼요. 침은 원래 우리 입안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침이 줄어들면 음식 찌꺼기도 더 오래 남아있고 치석도 잘 쌓이고 결국 잇몸 염증, 혀, 백태, 입 냄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양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혀를 닦는 것, 그리고 치관을 청소하는 것, 그리고 침이 잘 나오게 도와주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양치만 열심히 하시는데 혀는 그대로 두고 계세요. 그런데 혀 표면, 특히 백태가 낀 혀등 부분에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로 혀를 가볍게 쓸어내듯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세게 문지르실 필요 없고요. 혀뿌리 쪽에서 앞쪽으로 살살 두세 번 닦아내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치아 사이. 칫솔로는 닿지 않는 틈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 음식물이 끼면 며칠씩 그대로 남아있다가 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꼭 써보세요. 생각보다 시원하고 개운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입이 자꾸 마르시는 분들은 침이 잘 나오게 도와주는 습관도 함께 하셔야 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무설탕 껌을 가볍게 씹는 것. 씹는 동작 자체가 침샘을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침이 돌게 해줘요. 특히 외출하거나 사람 만나기 전에 껌 하나 씹고 가시면 냄새 걱정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따뜻한 차 종류를 자주 드세요. 녹차, 보리차, 루이보스차처럼 입안을 적셔주고 세균 번식을 줄여주는 차들이 참 좋습니다. 반대로 커피나 단맛 강한 음료, 술, 담배는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고 냄새를 더 심하게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아요. 입 냄새라는 건 한두 번 양치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혀, 치아 사이, 침, 이 세 가지를 함께 관리해줘야 비로소 줄어들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1. 혀는 하루에 한 번 부드럽게 닦는다. 2.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이 사이를 청소한다. 3. 무설탕, 껌, 따뜻한 차로 침 분비를 도와준다.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지금보다 훨씬 상쾌한 입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만 남았습니다. 씻고 먹고 입는 것까지 다 신경 쓰셨는데도 몸에서 아직 냄새가 남아있다면요. 그건 몸 안에서 계속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매일 하는 생활, 그러니까 움직이고 자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체취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동을 거의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신 분들은 땀이 잘 안 나고 몸 안에서 열도 잘 안 돌아요. 그럼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갈 기회가 줄어들고 피지선이나 땀샘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인 냄새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루에 20분만이라도 집 안이라도 좋으니 몸을 꼭 움직이셔야 한다고요. 꼭 운동처럼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집에서 팔 휘두르며 천천히 걷기,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드는 동작, 창문 앞에 서서 팔을 하늘로 뻗는 스트레칭, 이런 것만 해도 혈액이 돌고 노폐물이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 너무 중요해요. 잠을 깊이 못 자고 자꾸 깨시는 분들 보면 몸이 늘 피로에 쌓여 있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결국 체내 대사가 느려져요. 그럼 땀이나 침도 줄고 냄새도 훨씬 쉽게 생깁니다. 특히 밤 11시 이전에는 눕는 걸 권해드려요. 그 시간이 간과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시간대라 그때 푹 자야 몸에서 나는 산화 냄새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스트레스입니다.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가 다시 냄새를 만들어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악순환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피지 분비를 늘리고 피부 온도도 높이고 결국 산화작용이 더 활발해져서 냄새가 진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진료 끝날 때 꼭 이렇게 여쭤봐요. 요즘 웃으신 적 언제세요? 대부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세요. 웃는 것도, 노래 듣는 것도, 산책하는 것도 사실은 냄새를 줄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땀도 부드럽게 나고 소화도 잘 되고 노폐물도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냄새 줄이는 생활 습관 1. 하루 20분 가벼운 움직임으로 몸에 열을 돌게 해줘요. 2. 밤 11시 이전 수면은 피부와 간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3.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작은 기쁨 찾기. 좋아하는 음악, 햇빛, 산책, 누군가와의 대화 한마디. 이 세 가지는 돈도 안 들고 어렵지도 않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냄새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예요. 그걸 억지로 덮을 게 아니라 몸이 편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해답입니다. 오늘 긴 내용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분명히 그만큼 불편함을 오래 참아오신 분들이고 또 이제는 뭔가를 바꿔보고 싶은 분들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거창한 치료법도 비싼 제품도 아니었습니다. 샤워할 땐 어디를 어떻게 씻는지가 중요하고 먹는 음식이 체취를 바꾸며 입는 옷과 덮는 이불도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입안 위생과 침, 스트레스, 움직임, 수면까지 사실 다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것들이었죠. 이걸 다 지켜야 하냐고요? 아니요. 하나씩만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 예를 들어 오늘은 나 샤워할 때 겨드랑이랑 사타구니는 꼭 손으로 닦아봐야지.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일부터는 음식에 채소 반찬을 하나라도 더 넣어보자. 그 다음 날은 수건은 꼭 마른 걸로 바꿔야지. 이렇게 차근차근 나만의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냄새를 없애는 첫 걸음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냄새가 난다고 해서 내가 지저분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몸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변합니다. 그 변화를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숨기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변화를 이해하고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몸의 냄새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신호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사라지면 자신감도 같이 돌아옵니다. 손주가 다시 안기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무심코 지나간 자리에서도 향긋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절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조금만 바꿔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언제든 영상 다시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